자, 8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8번째네 벌써. 오늘 늦게까지 하네. 여러분들 촉법소년이 뭔지 아시죠? 촉법소년. 우리 저 누구야? 기장 꼼정어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고 가버렸어요. 자, 질문을 주신 기장 꼼정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촉법소년 폐지를 정부인이 원하는데 법 개정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입이 아프네요. 자, 우선 촉법소년 폐지 얘기하기 전에 촉법소년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자, 일단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위키에서 제가 퍼온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 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녀를 말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이 촉법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은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강도강간에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살인을 하더라도 연쇄 살인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그럼 촉법소년은 왜 처벌하지 못할까?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형법을 배운 사람이니까. 포장도 알면 좋을 거예요. 촉법소년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형법에 이 조각사유라는 게 있어요. 조각사유. 아시면 좋아요. 조각사유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고 책임 조각사유가 있어요. 그리고 구속요건 조각사유가 있어. 그러니까 범죄는 되는데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는 저질렀지만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가지고 조각사유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위법성 조각사유는 뭐냐? 위법성 대표적으로 뭐냐면 정당방위. 아시죠, 여러분? 정당방위. 그리고 자구행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정당행위, 그리고 명예훼손죄. 그 명예훼손 파트 312조, 310조. 이게 위법성 조각이에요. 자, 그러면 촉법소년 어디에 해당하냐? 요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 그리고 심신상실. 심신상실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죄는 되는데 위법성 그런 거예요. 어떤 그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채웠을 때, 채웠을 때 정당성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 자, 명예훼손 310조는 뭐냐 하면 그거예요. 법 저번에 나와 있어. 내가 한번 읽어 드릴게. 310조. 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10조에 보면, 형법 310조에 보면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307조 1항은 뭐냐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예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을 얘기했는데 이 진실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 공공을 위해서 이 사실을 알렸는데 명예훼손이 될 때는
미국성 조각 사유에 적용해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죄송합니다. 촉법선 얘기하는데 이딴 거 얘기해가지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촉법선언을 보면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럼 왜 촉법선언이 이제 책임 조각이냐 하면 책임을 받아들일 만한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어떤 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만한 나이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고 법 지식이나 사회 통념을 모르는 나이기 때문에 이해할 만한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돼서 처벌할 수가 없다. 이게 이 대한민국 촉법소년에서 인정하는 책임 조각 사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과연 그럴까? 세상 물정은 모를까요? 요즘 시대들이 세상 물정은 모를까? 나쁜 걸 모를까요? 사람 죽이면 나쁜 사람 되는 거, 남의 돈 뺏어 먹으면 나쁜 사람 되는 거, 남의 어떤 사람 괴롭히면 나쁜 놈 되는 거 과연 모를까요? 여러분들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하는데 이걸 악용하잖아요. 악용하지 않습니까? 악용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저지른다는 거야. 알고. 생년월일 다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만 14세 안 지났네? 여러분 있잖아요. 만 13세, 그러니까 14세면 13세잖아. 10세에서 13 이거거든요. 10에서 13이라는 거거든요. 이 13이 뭐냐 하면 딱 중학교 2학년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2학년까지 촉법소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해가 됩니까? 중1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 중학교 1학년은 중학교 2학년 중에서도 생일이 늦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2월, 11월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만 13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촉법성이 돼서 벌하지 않는 거야. 예전에 부산에 여중생 그 집단 폭행 사건 있을 때도 누구는 처벌을 받았지만 누구는 촉법성이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촉법성이 적용을 받았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 여러분들 다 까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 엄청 많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똑같이 괴롭혔는데 왜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처벌 안 받냐고. 그 생일 며칠 차이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없애자는 말이 많아요. 없애자는 말이 많은데 그럼 왜 없애지 못하는 걸까? 왜 없애지 못하는 걸까요? 자꾸 여기저기서 폐지하자는 말이 많은데 왜 유지하는 걸까? 일단 저도 확실한 건 아닌데 제 나름대로 논리대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법 개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담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위직하고 굉장히 꼰대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꼰대 레벨의 끝판왕은 이 사법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야. 장관님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꼰대와 어떤 그런 권위적인 것과 어떤 약간 사회와 동떨어진 고지식한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법계입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옛날 판례 이제 뭐 70년대, 60년대 그런 판례를 보면서 요즘 재판하고 있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솔직히 나는 옛날 판례도 좀 폐기시켜버리기로 얘기합시다. 대법원 판례라고 하더라도 한 30년 지난 거 있죠. 굳이 그런 걸 알 필요가 있을까? 시대가 완전히 변했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공부하면서 저희는 이제 형법 공부할 때 사법고시 기출문제도 풀거든요. 사법고시가 형법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40문항인데 오지선다인데 40문항이거든요. 저도 풀면 4개 5개 틀렸어요.
40문항 중에. 근데 공부한 사람 누구나 다 풀 수 있어. 근데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 하면, 이런 파일도 시험에 낸단 말이야?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법고시, 유도. 경찰형법은 거의 최신 판례를 도배해버려요. 이게 좀, 직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장관님. 직렬마다 차이가 있는데, 경찰은 최신 판례 2010년, 11년, 2015년 넘어간 거 있죠. 가장 최근 두세 달 전에 나온 대법원 판례도 막 내버려요. 시험에. 최신 판례 무조건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 특강들이 많은 게 그런 거예요. 최신 판례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근데 사법고시는 최신 판례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내 기억에 따르면. 오히려 옛날 판례도 있죠. 막 68년, 58년도 있어서 내가 기억하기에. 예. 그래서 경찰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법고시 기출문제도 풀거든요. 아니 법원 행정 고등고시. 보통 보면 5급 시험에 이딴 게 나온단 말이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거 문제 출제하신 분들이 보면 약간 너무 그런 어떤 좀 고지식한 면이 많다는 생각이 굉장히 사법고시 문제 풀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법이 개정되면 자기들이 일이 많아지거든. 네. 일이 많아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바꿔야 되잖아.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자꾸 원래 했던 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청소년 보호법도 2002년에 개정이 되고 더 이상 중간에 개정이 안 됐어요. 개정이 한 번도 안 됐어. 2002년 청소년 보호법도 중간에 크게 손질한 게 없어요. 없습니다. 예. 거의 그냥 처음 만들어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짝 개정만 됐고 본질적인 부분은 개정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저게 옛날에 들어왔던 게 아직까지 쓰여지는 거예요. 그 미성년자인데 술 담배 파는 사람한테는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정작 술 담배를 구입한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100번을 사건 1000번을 사건 처벌하지 않는 거죠. 괜히 걸리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거고. 네. 그런 상황도 일어나지만 법이 안 바뀌죠. 왜냐? 법을 바꾸면 골치 아프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법 개정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정치 얘기는 다 하겠는데 국회의원들이 다른 데 정치 팔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좌우 여야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다 똑같이 얘기해야 돼. 장관이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지역이고 남녀고 좌우고 당이고 다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의 개정을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통해서 개정안을 내가지고 의견을 통해 국회의장이 딱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요거 안건 올라가 있습니까? 안건 올라가 있어요. 다른 데 정치 팔려 있지 않나요? 국회의원들이 보면 법 바꾸는 것도 보면 전부 다 뭔가 돈과 관련된 거, 돈과. 정작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돈이 안 되니까. 자기들한테 뭔가 바뀌어도 이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정작 바꿔야 될 거는 계속 이제 안건이 안 올라간다거나 계속 계류 중이에요. 뭔가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처리할 생각이. 맨날 얘기해도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자신들이 뭔가 이득을 볼 게 없으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 하면 정작 법조계 있는 자신들은 이런 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니고 당사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왜 그 네이버 뉴스 같은 데 보면 말도 안 되는 판결 같은 데 내버리면 판사야 네 자식도 만약에 네 자식이 이런 일 당하면 너도 이런 판결 내릴 거가 막 이런 댓글 많잖아. 많이 봤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판결
흉악범한테 굉장히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벼운 뭐 판결을 내버리면, 웃긴 게 엄벌에 처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엄벌이 아니야. 안 그래요? 엄벌에 처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 여러분 그런 거 많단 말이에요. 그 아래도 나왔지만 정작 피해자한테는 사과만이 아니지만 법관들한테는 굉장히 사과하고 막 탄원서 보내면 감경이 돼요. 아니 피해자한테는 아무런 사과도 안 하고 합의도 못 받았는데 법관한테 사과했다고 해서 형량이 감경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판사한테만 쑤그리고 피해자한테는 쑤그리지 않고 뉘우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예 뉘우침이 완전 없는 거죠. 자기가 잘 보여야 될 사람한테 잘 보이고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는 잘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사회 물을 먹게 하면 안 되잖아. 먹게 하면 안 되는데 먹게 하잖아요. 누가? 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굉장히 꼬아서 부르겠습니까? 저는 이거 무시 못한다고 보거든요. 보통 법조계 계신 분들이 자기들이 자기 자녀가 이런 일 당한다, 자기 어떤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일 당한다고 하면 두 팔 걸어붙여 하겠죠. 두 팔 걸어붙이고.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정작 자기 주변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 말인즉슨 나하고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는 상관 있겠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법조계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 근데 자기네들 뭔가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법이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내피셜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뭐 현실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 벌어질 때마다. 왜 엄한 사람들이 자꾸 피해를 받아야 되고 왜 자꾸 사회에서 자꾸 악마들을 처단해야 되는데 악마들을 더 악마도 만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속히 좀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촉법소년은 없어지고 나이 어린 친구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으면 죄값을 다르게 받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